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참석해 아파트 공급을 단시간 내 확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시 DSR 은행 40%, 비은행 60%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연끌을 통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규제도 실시해 30일 이후 신용대출 누적 기준 1억 원 이상 받은 차주가 1년 안에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호텔 거지를 양성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호텔 리모델링형 전세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현장에 방문해 본다면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앞으로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1주택자에게는 과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급격한 신용대출의 증가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심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면서 이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치신 후에 아래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식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한 해 내내 신문 기사에 일문을 장식했던 게 이 부동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요인을 오늘 소장님과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 지금 현재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가 상승률을 당분간은 잡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지금 진행됐던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제 잘못됐던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실제적인 정책 방향인데요. 그걸 지금 보완을 안 하고 계속 추가적인 대책만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 계속 현재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말 중서민층들이 집을 현재 내 집을 한 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현재 뿌리째 뽑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지금껏 잘못된 정책은 그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답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변동 원인을 살짝 이제 지켜보던데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뭘까요? 부동산이 어떤 형태로 가격을 매기지는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가격이 어느 정도 중재가 되면서 실제로 합의에 이루어지면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 거래가가 얼마가 되는가? 실제적으로 이 거래가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된 장래 이익이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평가는 하지만 장래 이익까지도 현재 더불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래에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국제 환율부터 해서 국제 경기 변동 또는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인 공급과 수요의 방향 이런 것들 따라서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래 이익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어떤 물건이든 간에. 이 장래 이익이 얼마나 많은 폭으로 발생을 하느냐, 아주 작게 발생하느냐, 아니면 거꾸로 장래 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거꾸로 역으로 가느냐, 뭐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장래 이익을 현재 어느 정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도출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래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는 전제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용을 하든 현재 임차인한테 임대를 줬든 아니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든 어찌됐든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 가치가 있겠죠.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투자 가치 또는 현재 그 부동산 평가 가치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것을 이용하면서 이익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부동산 가격의 원천입니다. 이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성 또는 현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같은 정책 방향 또는 현재 그 부동산에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심리 다 작용하겠죠. 이용이익은 그 물건을 이용을 하면서 임대료도 발생할 테고요. 또는 소유자가 실거주하면서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현재 토지가 국토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래 발생 예상 이익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한다. 이게 바로 부동산 현재 가치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기준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까지 현재 더불어서 얼마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서로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현재 잘 어우러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물건의 값어치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으로 야채라든가 채소 같은 경우도 현재 농사가 잘 되었거나 잘 못 되었거나에 따라서 물건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물건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냐 수요가 많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은 상태가 되면 공급량이 많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수요가 아무리 많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뒷받침돼주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가격은 조금씩 그 주변 시세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02년 3년도에 2기 신도시 그 전에 1기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의 가격들이 굉장히 현재 안정화됐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아예 늘리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급량은 현재 못을 박아놓고 그다음에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 말아라. 사게 되면 대출도 규제할 테고 더 많이 보유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걷어낼 테니 집을 사지 말아라고 하는 수요 억제책으로만 계속 현재 일관되었던 부분이 작년부터 이제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피력을 하다 보니 3기 신도시가 이제 와서 이제 진행되다 보니 이제 이번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다음 정권에 대서야나 공급량이 늘어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부족하고 내가 들어가 살 집들, 특히 임대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당연히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영끌이라든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한 채 사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 집 한 채에 정말로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다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정말로 이 주택 가격 상승 또는 현재 그 지현재 가격 상승 여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진행된다면 더욱더 고통은 가중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프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져 왔었습니다.
그러져 왔었는데요. 회복기가 있으면 상승기가 있을 테고요.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후퇴기가 있고 조금 더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 하향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그래프는 어떤 상태냐? 상승기에 접어들어서 현재 후퇴기 또는 현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가격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공급이 없다 보니까 상승기에 접어들어서 살짝 안정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더 가파르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하겠죠. 현재 상승폭은 굉장히 가파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특히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물론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이 그래프에 현재 진폭이라고 하죠. 이 진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오르지도 않고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현재 집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떨어질 걱정도 별로 없고요. 또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만큼 수요가 한쪽 지역으로 몰릴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가장 안정적인 거는 완만하게 그려지는 부분인데 지금은 현재 기형적인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승기에서 안정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상승기로 올라가는 후퇴기뿐만 아니라 하향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정적인 여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정책 자체가 공급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수요만 억제하다 보니 그 수요 억제책만 3년, 4년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자연적인 요인이 있죠. 인구의 증가와 감소,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현재 국내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지역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가가 되고 어느 지역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감소가 되느냐. 이전 인구, 이탈 인구가 얼마나 많고 전입 세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현재 가격이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구가 이탈하는 인구들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특히 이제 지방시장 같은 경우 광역시를 빼앗 나머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계절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철을 앞두고 또 이주 수요가 많이 또 이동을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건도 작용을 할 테고요. 사회적인 요인은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리 요인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의식. 집을 꼭 갖고 있어야겠다. 이 집을 내가 올해라도 구입을 하게 되면 내년, 후년 또 3년, 4년 후에는 무조건 집값이 오르겠구나 라고 하는 탐욕의 증대가 생기는 겁니다. 집값이 이런 형태로 계속 오르고 있으니 작년, 재작년에 집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못 샀던 사람들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탐욕이 증대되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장점을 그만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지지만 부동산, 특히 이제 자산 증식에 대한 욕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형태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길 바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도시화 및 공공시설 정비가 되면 도시화가 돼서 인구가 집중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도 몰릴 테고요. 도시화 편익시설 확대는 집가 수준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현재 집값이 거의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행정복합 신도시부터 해서 현재 국회가 옮긴다고 또 얘기가 되고 있으니 땅값이 안 오를 수 있나요? 땅값이 오르다 보니 원가 자체가 올라갈 테고요. 개발한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설한 입장에서 원가가 달라지니 분양가가 달라지겠죠.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 주변 시세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교육이나 사회복지, 교육시설도 좋은 지역들로 인구 모이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라든가 생활안정, 복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드는 지역들 특히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노원 또는 목동 이런 지역들 특히 이제 강남 대치학군이죠. 그 지역으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교육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이죠.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학군에 좋은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및 사회복지, 토지거래와 사용수익의 관행이 또 따라줄 테죠. 집가 하락이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토지가 얼마만큼 거래가 되느냐, 또
또는 현재 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개발되게 되는 3기 신도시 같이 전체적으로 현재 자연적인 상태의 임야와 전답을 현재 아파트 단지로 주택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가 바뀌겠죠. 그러면서 토지 가격이 오르겠죠. 또 인구가 이동되고 도시 집중, 공업화, 또 산업에 따른 인구의 현재 변동 때문에라도 더욱더 옮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인구가 계속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인구를 계속 현재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은 현재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과 소비 투자의 수준이 얼마가 되느냐. 현재 소비와 투자는 현재 거의 현재 마이너스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돈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증가되고 감소한 부분은 소비의 부동산 소비를 촉진시킨다. 실제로 현재 소득의 증가 감소, 소득이 현재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대안을 찾는 겁니다. 내가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후에라도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부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소비가 몰리는 거고요. 대출 금융 조건, 금리 상환 조건, 뭐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보기 1억 이상 또는 현재 대출 신용대출 받게 되면 회수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죠. 대출 금융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용 증가가 되느냐, 감소가 되느냐 이런 것들 따라서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움직일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대출 안 받고 여유 있는 집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소비 촉진 이런 것들 따라서 또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정책의 법 행정적인 요인 안에는 교통정책 들어가 있죠. 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든가 간선철도라든가 새롭게 신설되는 국도 또는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더욱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정책. 지금 현재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내년 6월에는 현재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조세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증세 논란이 이럴 수밖에 없고요. 이 물건 갖고 있는 사람들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옮기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 능력되는 사람들,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금력이 있는 부자들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주택정책, 정책 의진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23번의 정책 실패 인정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책이 실패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어떤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토지이용 계획안에 관한 규제, 통제, 조장 이런 것들도 대외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나 환율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상승,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하고 있죠. 내후년까지 현재 공급량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현재 예년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내후년까지 계속 집값, 전세값 오른다는 얘기고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연쇄 상승,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 당연히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현재 임대차 3법까지 연결되면서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 보유세 중과 부작용, 보유세 중과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전가를 누굴 시키냐? 임차에 나타시킨다는 얘기죠. 임대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현재 없는 사람 중소민층은 더욱더 힘들어진다. 전월세를 유지해야 세입자 상황, 현재 2+2, 4년 동안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물량 풀리지 않습니다. 4년 동안 묶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구축까지도 물건 자체가 현재 고갈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이것도 현재 이주 기간을 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때문에 당연히 현재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합니다. 당연히 2년 또는 플러스 2년까지 거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집이 있는 상황에서 집을 하나 팔고 그 집에 들어가려 하더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 자체가 공급 자체도 없는 데다가 현재 물량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고 거기서 거래 활성화 자체도 안 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완전히 동맥경화가 생긴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현 정부 들어서 가격 변동이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결국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었고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이 임대차 3법 등으로 인해서 전세난까지 심화되면서 이를 더 부추기는 모습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장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지역 강남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기호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서초구 서초동이라면 일단 뭐 교대역 역세권이니까 풍부한 유동인구를 좀 자랑하는 지역인데 이쪽의 주택 바로 만나볼까요? 네, 서초동의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역, 한국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주거 환경이 쾌적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진행되고 있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현재 주변의 유일한 재건축 단지 서초 우성 무지개 신동아 단지가 있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테헤란도가 연결되고 있는 현재 서초권역까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서초면 RNCD 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는 학군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초부터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초중고등학교가 이 자리에 빼곡하게 있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학군 수요는 고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예술의 전당부터 세비섬까지 문화지구가 지정돼서 그 주변에 아트밸리 조성이 되면서 그 주변에 특화된 산업이 발전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특화된 상권이 만들어지고요. 또 현재 그 예술의 전당부터 법원단지부터 현재 종합병원까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여건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롯데타운이 또 현재 조성이 되면서 그 주변에 주거와 상업 지역들 연결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굉장히 자극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업무 단지로 또 활성화되는 부분 때문이라도 볼거리가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반포부터 서초IC 구간이 주거 상업시설부터 복합 예술 문화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쾌적한 공간에 업무 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는 조건들 이것 때문에라도 그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이 될 거다. 따라서 주변의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현재 저층 단지에 열악한 노후화된 시설들 현재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현재 장기적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개발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은 3천만 원부터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투자하는 월세 투자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굉장히 우수한 환경 자랑합니다. 그리고 8학군이라든가 그 주변에 지속적으로 현재 수요가 만들어지는 업무 단지까지 같이 있다. 또 개발 호재와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 때문에라도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한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강남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투룸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엔 강남 한복판에서 입지 좋은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역삼동 쪽 가볼까요? 네,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있는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공이 됐고요. 현재 전철역에서 한 3, 4분 거리, 역삼역 도보 3분 거리, 아래쪽에는 강남역과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 또는 이제 롯데타운이라든가 업무단지야 뭐 테헤란로 주변에 워낙 많은 어떤 구성을 갖고 있고요. 거기 삼성동과 연결된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기 때문에 연계 개발되는 전철역을 따라서 연계 개발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5룸, 원룸 이런 또 수요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업체를 보게 되면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기 때문에 미혼의 젊은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도 가장 많은 역삼동을 자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편의시설은 현재 말씀드렸던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에 연결된 또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재건축 단지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 또는 현재 교통시설들, 광역교통, 버스, 전철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부터 같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 주변의 오피스텔이 현재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단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이제 곧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숙박시설
또는 현재 업무시설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 주변에 그를 필요로 하는 주거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임대료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삼성동의 국제로 복합지구는 현재 송파 쪽에 있는 종합운동장부터 해서 탄천과 한강 정비권역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영동대를 중심으로 한 현재 현대자동차 무역센터 같이 만들어지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시장 컨벤션부터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지하공간 개발은 GTX A노선, C노선, 미래신사 급행철도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교통망들, 거기에도 업무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이것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연계개발,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연결된 지역이죠. 전철역 안에 특히 전철 가까운 지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상향이라든가 용적률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토지의 지가 상승까지 같이 보시면서 투자 가치도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7천만 원까지, 또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20만 원까지, 대출 금액은 이건 비주택이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또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이 없다. 거기에 높은 수익률 때문에라도 두세 개 정도, 서너 개 정도 보유하시게 되면 정말로 현재 노후 생활도 보장된다 보셔야 되고요. 토지 가격 급등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과 월세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1점 오른 불량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그리고 요즘 전세가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마음 고생하신 실수요자분들 많으실 텐데 전세가가 진짜 오른 이유를 1:1 무료 상담 통해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로 무료 상담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박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둔화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불안감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모시고 채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또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결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우재 이사님께서 이 통화량과 비교를 해서 부동산 시장 결산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 그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2020년은 유독 많은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센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바로 유동성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흔히들 이게 부동산에서 이제 상승이 되는 요소가 있고 하락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상승이 되는 요소에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요인을 뽑자고 한다면 첫 번째가 유동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금리와 그다음에 공급에 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유동성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승한다, 하락한다 굉장히 큰 어떤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실물 경제가 침체로 지금 접어들면서 코로나까지 이제 같이 오면서 이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정부의 규제 또한 굉장히 어떤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했던 어떤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그 위기를 정면 돌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통화량을 팽창시킴으로써 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활동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연속되게 함으로써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 특히 부동산의 어떤 효과는 실물 가치가 낮아지고 통화 가치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통화량 M1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좁은 의미의 M1 통화량이고요. 이 M1은 쉽게 말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어떤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에 있는 요구불 예금이나 어떤 예금, 바로 이제 캐시가 가능한 뭐 MMF나 뭐 CMA 등 다양한 어떤 돈,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표는 연 단위로 1997년에서 2019년도에 M1 통화량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런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기 같은 시기에는 2010년에서 13년도 같은 경우에 무려 이제 85조가 증가했고요. 1년에 평균 증가량을 살펴보시면 약 24조 원 정도가 증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상승했던 시기는 2014년도에서 18년도의 시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전체적으로 이제 1년 평균 그 상승량을 살펴보시면 85조 정도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승기는 하락기의 약 4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돈이 늘어난 숫자만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량이 한 80조 정도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떻게 옆으로 이제 어떤 기간 조정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아직까지 이런 어떤 추세가 돈의 흐름이 상승의 추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급격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공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 이제 토지 보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자금이 무려 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토지, 특히 이제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 다시 한번 부동산으로 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규제가 심해지면서 특히 이제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모습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연도 단위로 제가 이제 어떤 표를 준비했지만 이번에 최근 연도를 한번 보고 살펴보시겠습니다. 19년부터 이제 2020년 9월까지의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급격하게 이제 통화량이 증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연도는 2019년 11월부터 이제 그 어떤 기울기의 각도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한 10도에서 15 정도의 어떤 상승 각도라고 보시면 그 2019년 11월부터는 무려 이제 30도 이상의 각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통화량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최근 10년간 하락기가 있었고요.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락기에는 무려 이제 1년 평균으로 한 21조가 증가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상승기에는 85조입니다. 이제 19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80조가 증가를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그나마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수많은 특히 수도권 내에 대규모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의 가치를 받아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어떤 조정 기간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 그 4분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급이 감소하면서 더군다나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급속도로 올라가는 모습, 특히 아마 올해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이제 중심지, 상급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통화량이 상승한 거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무려 이제 183조가 그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행 통계가 몇 달 텀을 두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전체 금액, 1년치 금액을 알 수는 없겠지만 무려 이제 200조가 넘는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이 수치는 무려 이제 상승기 통화량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가치도 이제 그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통화량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요. 이 유동성 장세는 상승의 추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인플레의 대표 지표가 있는데 특히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바로 이제 금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갔고요. 주식 또한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어떤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안정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은 오직 공급만이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이 통화량을 통해서 2020년 부동산 시장을 결산해보고 왔습니다. 자, 유동성, 이 통화의 흐름에 주목해 보면은요, 이 통화량이 커질수록 부동산 상승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을 정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요. 뭐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지만 우리가 또 대책을 세워놔야 하니까 오늘 이사님께서 두 지역으로 투자 지역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기후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 3도심으로 불리는 영등포구 첫 번째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양평동 4가라면 이 영등포구에서 여의도 쪽과 가까운 것 같은데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의도 옆에 이제 2호선과 9호선이 있는데 그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당산역과 선유도역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대단히 그 많은 투자자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영등포 같은 경우 특히 이곳의 입지를 설명하자면 이곳은 서울 그 3대 그 3도심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개발의 압력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여의도가 이제 국제금융지구로 계속적으로 변모하는 모습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더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강남구와 마포구,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구에 이르기 그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대규모 업무타운에 인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곳의 이제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이제 복합역인 이제 당산역과 그다음에 9호선인 선유도역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도보로 약 한 5분에서 6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녹지 공간이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서부간선 도로를 그 개발을 하면서 이곳의 안양천 같은 경우에 수변공원이 지금 조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양천의 수변공원과 한강의 공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세권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 어떤 편의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대형 마트라든가 우리나라의 3대 백화점도 이곳에 다 포진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곳 같은 경우에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주 근접의 관점에서 어떤 입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마곡과 이제 여의도, 그다음에 공덕, 특히 마포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강화문까지 연결되는 어떤 논스톱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직장인들이 몰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2호선 같은 경우는 지벨리와 강남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9호선을 활용하시면 강남가의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특히 이제 신혼부부나 새로 사회 초년생들이 이곳에 많이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 역세권이고요. 거기에다 뭐 공원도 조성된다는, 그리고 뭐 여의도도 가깝다는 게 입지적인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서남권 핵심 지역으로 영등포구를 투자 지역으로 보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직은 좀 세련된 동네라기보다는 조금은 낙후되고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네, 이제 지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상업 지역도 있고 중공업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영등포의 상업 지역은 이제 여의도가 되겠고요. 이곳에는 이제 금융의 중심, 그다음에 정치와 이제 그 다양한 또 그 방송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규모 업무타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말고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특히 양평동 일대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지도 부분에 이제 보라색 부분이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기업도 이곳에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라는 어떤 대규모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출퇴근 시간을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물포길 지하 사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제물포길은 바로 이제 그 국회대로를 통과하는 그곳에 도로가 워낙 그 막히기 때문에 이곳을 그 지상으로는 공원을 만들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고속도로화 해갖고 이곳에 어떤 도로의 정체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곳의 어떤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부간선 도로 이제 개발 계획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은 바로 이제 제물포길 또한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안양천의 어떤 유후부지를 활용해서 그 어떤 사업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곳에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 이제 양평동 일대가 바로 이 개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안산선 개통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어떤 서남권을 연결하는 그 노선이 워낙 길었습니다.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안산선을 활용하시게 되면 기존보다 무려 1시간이 단축된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을 연결하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지역이 이제 GTX 비노선과 신림선의 개통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영등포는 서남권의 교통 허브이자 핵심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의도의 이제 대규모 상업 시설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파크원 부지라든가 MBC 옛 사업 부지를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와 대규모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실 호재는 그 위치입니다. 특히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 이제 좌측에 있고요. 우측에 이제 여의도와 용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개발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미 다 완성된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개발의 여지가 큰 저희가 영등포구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9호선 역세권에서 가격 바로 만나볼 텐데 투룸 다세대 주택 지금 시세 어떻게 되나요? 네, 시세는 지금 3억 5천에서 3억 7,500만 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지금 3억 3,500만 원에 지금 전세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필요한 금액은 약 4천에서 5천만 원의 금액이 있으면 전세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 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약 3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에 약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약 필요한 금액은 약
1억 7,500에서 1억 8,500만 원에 필요하겠습니다. 네,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 9호선 역세권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의 투룸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재역 주변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엔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남 3구 서초구 양재동인데 인프라가 워낙 탄탄한 지역이잖아요. 입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입지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그나마 개발이 좀 덜 됐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양재역에서 그 공원처럼 되어 있는 양재천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녹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하천이 잘 정비가 되면서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재천을 활용하시면 이제 한강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말죽거리 공원과 어떤 양재 시민의 숲 등 정말 많은 어떤 공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곳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남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 그래서 어떤 그 광역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상권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상권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측을 살펴보시면 이제 그 교육에 관한 이거 대치와 이제 그 대치동과 이곳에 그 굉장히 교육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을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개포동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그 재건축이 진행이 돼 갖고 이주가 된다면 그런 이주 수역 혜택을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직장이 얼마나 많아 있는지 나타내는 그 내용인데요.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직장이 있습니다. 특히 다 그 지하철 노선 축으로 설명드리면 7호선 축을 쭉 살펴보시면 어떤 그 미용에 관련된 어떤 산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서 삼성역을 보시면 되는데 강남역에는 이제 삼성타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역에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양대 축에 있으면서 그 안에 정말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호선을 축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정말 의료와 R&D 어떤 연구단지 산업군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서래풀 터널의 이제 정부사 부지 또한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 그다음에 양재동 일대가 이제 대규모 연구단지로 변하는 모습 또한 정말 직주근접의 혜택이 잘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도시고속도로 또한 굉장히 잘 갖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일자리와 정말 편리한 그 교통망이 있다는 그 입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 상권도 코앞이고요. 여기 직장인들 많은 것도 이제 뭐 당연한 지역이죠. 그런데 강남 안에선 또 비교적 개발이 덜 된 지역이 양재동이라고 하셨는데 양재동 쪽에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 양재 R&C들 특구를 조성해 갖고 이곳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이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서초대로에 이제 코오롱 부지와 롯데 부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타운 옆에 인접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서초구에도 이제 롯데타운과 또 코오롱 부지에 있는 코오롱 어떤 타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상업과 업무 시설, 그다음에 쇼핑 시설이 옴으로써 서초구 일대도 또 대규모 오피스 상권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GTX C 노선이 또 이제 개통된 지역입니다. 개통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 다양한 일자리, 특히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만들어지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 또한 양재역을 관통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 효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단계가 22년까지 이제 마무리를 두고 있고 이제 그 후에 2단계로 이제 용산까지의 연결성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 용산과 이제 양재까지 개통이 되게 된다면 우리 이제 15분 이내에 이곳을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통의 호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제 지하화 사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접근성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재 어떤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과 읍면동 일대에 대규모의 R&D 단지가 이제 개발돼 갖고 이곳에 정말 큰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초입이라는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TX C노선 호재 가장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하는 GTX C노선 이제 이 양지역 바로 관통하게 된다고 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뭐 개포동 재건축 수요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사님께서 미리 좀 내다보시고 토론 주택을 찾아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가격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 어떤 가격, 특히 이제 수도권의 어떤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까지 많은 상승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그 어떤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가 준공이 나지 않은 것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5억이 넘지 않는 이런 곳에 양재동의 어떤 다세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대규모 일자리가 지금 집결하고 있는 지역을 그 선택해서 공략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남 안에서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두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자, 이 시간 유익하게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우재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